알차고 뿌듯하게 만들어줄 책 소개해드리죠.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죠? 자, 이번 주에는 밤을 경영하라라는 네,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경영하라. 책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 책은 지금껏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밤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는 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그 밤을 효과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대한민국 수면 및 친구 연구를 하는 이부자리 수면환경연구소에서 각종 연구 결과와 자료에 더해서 밤과 잠이 가지는 의미를 자기계발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밤과 잠에 관한 인문학적 해석 또 자기 개발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이 잠이 가진 의미 좀 어떻게 풀이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학훈이 하나 있었죠. 음, 잠은 죽으면 실컷 잘 수 있다. 네, 이 문구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 대해 잠을 대하는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은 필요 없고 노력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현대를 사는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들과 대형 사고 뒤에는 수면의 양과 질의 부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몇 해 전에 독일 항공사 의문의 추락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원인도 수면의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 정신적인 질병의 발병과 우울증의 뒤에는 모두 잠의 부족이라는 공통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잠이 부족하면은 뭐 어떠한 부작용이 생긴다 다들 이제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또 반대로 정말 이 잠을 잘 잤을 때 어떤 또 변화가 있을까요? 자, 우리 뇌는 낮 동안 아주 많은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음,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피로를 없애고 최이상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죠. 과열된 컴퓨터를 시키듯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뇌에 차가운 피가 흘러 낮 동안 뜨거워진 머리를 식힙니다. 음, 따라서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삐걱거리게 되죠. 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은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게 에너지 넘친 하루는 모든 일이 잘 풀리며 판단력도 일의 능률도 좋아집니다. 따라서 일과 삶의 선순환 사이클이 돌아가고 이 사이클의 중심에 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는 우리는 잘 자야 하고 잘 자는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뭐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아니다. 뭐 8시간은 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잠을 자는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자는 게 좋을까요? MC께서는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저는 6시간 정도, 5시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좀 어, 보통 잠자리에 넣는 것 같은데요. 저는 9시간 정도 이렇게 음, 잡니다. 그래서 오래 주무시네. 예, 이게 스타일이 좀 그런데요. 예, 예. 재미있게도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시간 수면형하고 장시간 수면형. 단시간 수면은 MC처럼 저기 6시간 이하로 수면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거 충분히 피로 회복이 가능하고 음, 장시간 수면형은 저처럼 9시간 이상 자야지 피로가 풀리는 아하,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수면형에 따라 성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네. 장시간 수면형은 내성적이고 신경질적이지만 창의력이 높아 예술가가 많습니다. 음,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무려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야지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하루에 반 정도를 잤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단시간 수명은 사교적이고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나 정치인 등에 많이 나타납니다. 음, 나폴레옹이 그랬고요. 에디슨이 그랬습니다. 위대한 대통령들 보면 거의 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음, 이제 사후에 뇌를 해부해 보잖아요. 이게 절단을 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장시간 수명들은 뇌의 주름이 적고 굉장히 깊었고요. 에디슨 같은 단시간 수명은 뇌의 그름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얇고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징들이 있군요. 이 사람마다 또 수면도 개인차가 있는데, 이 잠을 자면 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예. 꿈을 또 많이 꾸는 것은 좋지 않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요. 이 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던가요? 자, 이게 꿈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뇌가 밤에 정리 작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리 작업이 뭐냐면 뇌가 움직이는 동안에 각종 데이터들이 막 섞이는 거예요. 그 네. 섞이는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합니다. 아하. 근데 뇌의 정리 작업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번 잘 때마다 꿈을 꾸는데 단지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죠. 음, 그래서 낮 동안에 수많은 고민이라든가 어떤 얽혀 있었던 이야기들이 뇌 속의 깊은 곳에 잠재해 있다가 다른 정보를 만나서 해답을 알려주고 있고 잊고 있었던 몇 년 전 기억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네. 혹시 지난밤에 꿈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거는 푹 잤기 때문이 아니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요.
깨어나는 순간 꿈이 꾸지 않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면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렘 수면하고 논 수면인데 렘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위쪽으로 막 흔들리는 거 있죠. 이걸 네. 렘이라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눈이 막 움직여서 눈을 움직이는 얘기가 뭐냐?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렘 수면은 정신적인 피로를 푸는 잠이라고 할 수 있고 논렘 수면은 육체적 피로를 푸는 잠이다. 잠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논렘 수면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떨어뜨려 뇌를 쉬게 하고 에너지를 보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자는 게 좀 잘 자는 걸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 자고 일어나서 몸과 마음이 모두 상쾌해야만 합니다. 음. 아침에 일어나서도 정신을 오랫동안 못 차린다면 그 수면의 질이나 양이 충분치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별다른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고민이 없는 상태, 집중력 부족이나 실수를 연발할 때 음. 이것도 잠이 부족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꿈이 기억나지 않았는데 꿈이 계속 기억나는 경우 매일 밤 이거는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뇌가 충분히 휴식을 못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정말 그 일생 중에서 이 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수면을 잘 취해야 건강하다니 다들 이제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참 정확한 또 숙면을 취한다는 게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밥도 그렇잖아요. 음.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맛있죠. 네. 똑같습니다. 졸릴 때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역사적 위인들이라든가 대기업의 대표이사쯤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사람들은 가수면을 통해서 수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낮잠을 잘 수 있다면 오후 3시 반 전에 30분 동안 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낮 동안 햇빛을 받고 가끔적 몸을 움직이는 등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인들을 하나씩만 제거해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불면의 원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사용은 블루 스크린으로 인해서 불면을 일으키고요. 운동 부족. 가만히 서서만 하니까 또 햇빛도 안 보잖아요. 햇빛 부족. 그리고 또 정보량이 과잉해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뇌가 정리하기가 힘들어져요. 또 한 가지는 음식인데 커피, 단 음식, 심한 운동 등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면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상 후 아침 햇살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고 15시간이 지난 후에 수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9시에 기상을 했다면 12시 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매일 일정한 시간에 깨서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되 최대한 수면 시간이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가 넘어가면 잠이 안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도리어요. 예. 예. 자, 근데 또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잠자리 누워서 자야만 되는데, 자야만 예. 되는데 내일 피곤할 텐데 안 자면 하면서도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오만 생각도 다 나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새벽까지 정말 뒤척뒤척 한다는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MC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따로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예. 책 속에서는 우선 걱정거리나 생각이 너무 많을 경우요. 그 생각을 구체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글이나 메모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한 것을 준비해 놓으면 사람이 마음이 놓이니까 잠을 잘 수가 있대요. 아예 그냥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별로 걱정할 거리가 없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 이건 거꾸로예요. 잠이 안 와도 생각이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잠이 억지로 자지 말고 잠이 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이 오는 음악 감상이나 졸리는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TV 같은 것도 소리만 틀어놓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리듬에 맞춰서 자신이 잘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저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책 속에서 그 불면증과 우울증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밤을 잘 자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더운 날 불면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정말 날이 더워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예, 또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다 보니까 한낮에도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 이 밤을 경영하라. 또 좋은 또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어떤 책 함께 할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네. 이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지식 창업자라는 네.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창업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